개신교 최초의 선교사 칼 귀츠라프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프리츠의 재봉사 가정에서 태어났다. 귀츠라프가 4살 되던 해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뜨면서 귀츠라프의 불행이 시작되었다. 그의 아버지는 같은 도시에 사는 미망인과 재혼을 했다. 계모는 귀츠라프를 학대하였다. 계모의 학대로 인해 그는 어둡고 외로운 성격이 되어 동급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였다. 몸 또한 매우 허약하여 마음껏 뛰어놀 수도 없었다. 그러나 귀츠라프는 공부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하여 학교에서는 학업 능력의 우수성으로 표창을 탔다. 귀츠라프가 다닌 베를린 신학교의 교장인 요한 예니케는 철저한 헤른후트주의자였다. 헤른후트주의는 유럽 중흥부 보헤미아 지방에서 일어난 종교개혁의 선구자인 후스를 신앙적, 정신적 지지로 한 사람들이 걸어온 경건주의의 생활 태도를 일컫는다. 예니케의 교육 방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 순종하는 믿음을 요구했다. 전도할 때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를 물리치고 나가는 선교 열정이었다. 귀츠라프가 아시아에서 펼친 전도활동에서 보이는 무모함이 많지 강한 추진력도 헤른후트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18세에 베를린 선교학교에 들어갔고 20세에 로테르담에 가서 네덜란드 선교회에 가서 훈련을 받았다. 1826년부터 그 목사가 되었고 1827년부터 동남아시아에서 선교 활동을 하였다. 1826년 네덜란드 선교회는 그를 자바섬으로 파송했다. 그곳에서 그는 중국어를 배웠다. 1828년 그는 이 선교회를 떠나 싱가포르에 처음 방문하고 이어서 런던 선전교회의 제이콥 톰린과 함께 방콕으로 갔다. 그곳에서 성경을 태국어로 번역하였다. 태국에서 선교한 뒤 중국 대륙에서 선교 활동을 계속하였다. 그는 동인도 회사의 배를 타고 새로운 통상 개시의 목적으로 항해를 하였으며 중국어에 능통한 통역관으로 임명되어 동승하게 되었다. 특히 1832년에 두 번째 선교 여행에서 그는 로드 아머스트호를 타고 조선 서해안의 고대도에 25일 동안 머물렀는데 이는 본격적인 선교 활동을 위한 것은 아니었지만 조선에 나타난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로서의 위위를 지닌다. 1832년 7월 어느 날 하필이면 이 조용하고 작은 마을의 시커먼 서양배의 한 척이 나타났다. 영국 동인도 회사에 소속된 1,000톤급의 무장상선 로드 아머스트호였다. 동인도 회사는 극동에 새로운 통상지를 개척하려는 목적으로 타이완을 거쳐 조선 서해안과 제주도 그리고 일본 오키나와에 이르는 긴 항해를 계획했다. 1832년 2월 중국 광동성을 떠난 배는 황해도 몽금포를 거쳐 계속 남쪽으로 내려와 7월 23일 마침내 고대도에 배를 댄 것이다. 그 배에는 선장 린제이를 비롯 67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다. 그 중에는 통역관 겸 위사로 배에 오른 선교사가 한 명 있었다. 그가 바로 우리나라에 온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로 알려진 칼 귀츠라프 목사이다.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인 귀츠라프가 우리나라에 남긴 최초의 기록들이 있다. 첫째, 귀츠라프는 우리가 알고 있는 토마스 선교사보다는 34년을, 의료 선교사 알렌보다는 52년을,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보다 53년이나 앞서 이 땅을 방문한 최초의 선교사이다. 둘째, 귀츠라프는 주기도문을 한문으로 써준 최초의 선교사이며 그것을 한글로 읽고 번역한 최초의 선교사다. 단편적이지만 한글 성경 번역을 최초로 시도한 선교사다. 셋째, 귀츠라프는 한문으로 된 성경과 전도서를 우리나라에 최초로 전달한 자이다. 한문으로 된 성경과 전도서는 조선인들이 읽을 수 있었다. 또한 순조왕에게 로버트 모리슨과 밀렌 선교사가 번역한 한문 성경인 신천성서 선장본 21권을 진상하였다. 성경을 왕에게 진상한 최초의 선교사다. 넷째, 서양 감자의 제르거가 포도주 제작법을 우리에게 알려준 최초의 선교사이다. 먹을 것이 없어 배를 줄이는 조선인들을 위해 아낌없이 감자 재배법을 글로 남겨주고 야생포도로 음료를 만드는 법을 전수해 주었다. 다섯째로 귀츠라프는 서양 의술을 조선인들에게 베푼 최초의 의사 선교사다. 귀츠라프는 선교를 위해 여러가지 공부를 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의학 공부였다. 고대도에서의 항해사를 보면 귀츠라프는 환자들에게 약을 처방해주는 일을 하였다. 가장 큰 의술 기록은 60명의 감기 환자에게 약을 처방해준 기록이다. 이것은 조선인에게 서양 의술을 베푼 최초의 기록이다. 여섯째로 귀츠라프는 조선의 정식 통상을 요청한 통상가이다. 귀츠라프는 국왕에게 청문문과 성경 한 권과 전도 책자 등을 선물로 주며 하나님을 전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정식 통상을 요청한 것이지만
국왕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일곱 번째로 비틀라프는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 최초로 소개했다. 한자 문화권인 조선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인 조선의 한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 비틀라프는 서양에 학술적으로 한글을 소개하여 널리 알렸다. 그는 자신의 영문 논문에서 한글에 대한 소개를 영어권뿐만 아니라 독일권에까지 소개하여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는 일에 기여했다. 여덟 번째로 비틀라프는 제주도 일대를 둘러본 후 제주도와 인접해 있는 중국과 만주, 일본을 연결하는 선교 기지로서 알맞다는 평가를 하여 선교사 최초로 동북아를 위한 체계적인 선교 전략을 구상하였다. 그는 제주도를 선교 기지로 하여 조선을 비롯해 동북아 여러 나라의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웠다. 비틀라프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첫 번째 시작을 언급하면서 동북아 선교를 향한 기본적인 전략 구상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아주 짧은 기간에 머물렀지만 시간에 비해 너무나 큰 사역을 하고 떠난 비틀라프 선교사의 업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